자, 이번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땅 주인의 사용 승낙만 받으면은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사실 땅 주인의 사용 승낙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쉽게 간지가 않아요. 왜? 왜냐면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건축법에 정해진 건 A와 B일 때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A, B가 B뿐만 아니라 A, B, C, D, E 여러 명이 같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누가 하느냐?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법에서 토지주의 사용승낙만 받으면 된다는 걸로 해서 간단한 것 같지만 막상 건축허가를 받아보려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용승낙에 의한 도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필요한 도로, 타인이 사용승낙을 받았던 도로, 건축법의 토지주의 사용승낙은 필요 없으나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도 배수로 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시 배수로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 이렇게 5가지가 종류별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건축법에서는 A와 B 관계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B가 건물을 지려면 A한테 가서 사용승낙서 받으면은 여기에 사용승낙을 해주고 B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A가 B에게 사용승낙서 해준 것을 분할을 했을 수도 있고, 분할 안 해주고 사용승낙만 해주면 그냥 지적증을 놓고 남의 땅을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게 현황 도로가 되는 거죠,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쓰고 있다가 C 있죠, C. C가 만약에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A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 B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둘 다 받아야 돼, 하나만 받으면 돼요. 둘 다 받아요. 그게 담당자의 주관이 되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이천에 가서 그 집을 몇 채 질 때인데 그 담당자하고 좀 친해. 친한데 이런 집을 하나 지려고 그러는데 B는 해주겠다 그러는데 A가 안 해준다 그러는 거야. 사용승낙을. 담당자는 둘 다 받아오라 그러니까 둘 다 받으려고 했었죠. 근데 B는 해주는데 안 해준다. A가 뭐냐면 그러지 않아도 B가 먼저 사람이 해줘갖고 자기 지나갈 때마다 자기네 마당들을 쳐다보는 게 싫어질 건데 또 절대 안 해줘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담당자하고 이제 그 바깥에서 저녁에 이제 소주 한 잔 먹을 때가 있어. 야, 이거 안 해준다 어떡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B는 해준대 그러더라고요. B는 해준대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 어떻게 해 그랬더니 B가 사용승낙서 할 때 나는 이미 A의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권한을 C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며 B의 사용승낙서로 나도 같이 사용한다. 그렇게 받아오면 내가 해주겠습니다. 해갖고 그렇게 해줬던 적도 있긴 있었는데 그건 아주 가까웠을 때 해주려고 했을 때 그렇게 받아오라고 시켰던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고 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대지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계는 농지전용허가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럼 배수로 사용승낙을 또 따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건축법에서 사용승낙만 받으면 다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아까 이거는 이렇게 C는 B, A, B 다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C, A가 B가 있는데 B가 이 사용승낙을 받으면 여기 이미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C가 건물을 질 때는 이거를 A한테 받아 B한테 받아 안 받아도 돼.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건축법에서는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돼 있지만 그런 조건에 의해서 지목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느냐 따라서 다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제가 설명해주는 실전 사례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축법에서 사용승낙만 받으면 된다는 거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은 사도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지정한 도로는 건축법 제2조 1항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접한 다른 대지의 건축 시 그 도로 소유자나 이해관계의 동의가 건축법상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그 사용 수익에 관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률에 적합해야 될 것.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는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동도를 이용해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돼서 건축허가를 내주지만은 토지주가 네가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 맞거나 할 때는 민법을 가지고 따져야지 그것 자체 갖고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땅 주인들끼리 민법에 관한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건축법에서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내가 도로를 지정하게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도로 지정 심의 신청서를 내서 지금은 정식으로 그 건축설계사무소에다 의뢰를 하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토목설계서 의뢰를 해서 도로 지정하는 것을 측량해서 넓이와 현 상태하고 다 해서 여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승낙을 받으면은 사용승낙을 해준 걸로 해서 도로로 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지정을 신청해서 허가를 하면 이걸 뭐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나면서 도로로 지목이 바뀌면서 분할이 됩니다. 지금은. 근데 이런 것이 2012년 이전에는 안 돼 있는 거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땅을 개발하려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그 사람이 준공을 내지 못하고 개발행위 허가는 2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으면은 그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됩니다. 건축허가는 착공계를 내게끔 되면 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내게끔 되면은 그 허가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착공계를 냈어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있다가 그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됐어요. 근데 건축허가는 착공이 됐죠.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가 됐는데 건축허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낙찰을 받아서 내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땅 주인한테 사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먼저 도로 사용승인 받은 사람한테 가서 사용승낙 받아도 됩니까? 이해관계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해관계인이 땅 주인이야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았던 사람이야? 아니면 둘 다야? 받았던 사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가 취소됐죠.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새로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건축허가는 살아있어요. 왜?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취소된 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현재 쓰고 있던 도로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제 그런 여건은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많이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보면. 그렇지만 현황 도로 쓰고 있던 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설계사무소에서 정식으로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의뢰해서 현황 진입도로를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측량을 해서 심의를 해서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니까 사용승낙 없이 해줄 수 있다 안 해준다는 것은 결정하게끔 되는 이런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의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이 남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해서 준공이 나면은 분할도 되고 지목이 도로로 바뀌게끔 되면서 건축법에서 도로대장의 고시가 됩니다. 도로대장의 고시가 됐을 때는 사용승낙 없이 그 도로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도로가 되는 겁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죠. 내 땅이 공로 옆에 있으면은 무조건 건축허가 날 수 있다. 아닙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에 연결해가는 규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면 연결허가의 금지 구간이 있죠. 일반 국도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연결은 교차로에 대해서는 별표 사이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 구간 신청 기준에서 정한 금지 구간 이내의 구간에는 내 땅이 공로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진입도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렇게 변속차로 설치하는 것이지. 우리 지방에 가다 보면 주유소 가려면 변속차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 땅에 변속차로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삼거리나 사거리 코너에 있죠. 그러니까 요 삼거리 사거리 코너에서 가운데 있는 그 도로의 속도가 60km냐 50km냐 70km냐 80km로 달리냐에 따라서 여기가 30m가 될 수도 있고 50m가 될 수도 있고 80m가 될 수 있어갖고 이런 교차로 옆에 있는 내 땅이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여기 있으면 여기다가 진입도를 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땅은 교차로 옆에 이런 있다 할 때 진입도를 못 내니까 공로에 붙어 있어도 건축허가 안 난다 이런 뜻이에요. 현장 답사로 가면 이거 봐야 돼 안 봐야 돼. 근데 이걸 알았어 몰랐어. 그럼 모르고 갔으면 뭐 소풍 간 거야 현장 답사 간 거야. 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런데 그러면 무조건 그러냐면 그런 게 아니라 국도로서 도시지역 내입니다.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지역 내에서는 괜찮은데 비도시지역에서 안 된다 이런 뜻이고 비도시에서 60km 이상이 돼 있을 때는 아까처럼 변속차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땅에 경매로 나왔는데 가서 봤더니 60km, 70km, 60km 이상 70km 다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서 바로 진입을 못해. 뭘 만들어야 돼? 변속차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속차로를 만들 수 있는 그 땅이 없으면 진입도를 못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재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여기 뭐라 나왔죠? 이게 보면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규칙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 블로그에 이 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그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 이런 곳에는 진입도를 만들지 못하는구나.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회전차로 있는데 변속차인데 그런 이제 램프 해갖고 이런 옆에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우리 수강생 중에서 이렇게 갖고 있던 분이 이제 사거리가 만들어서 램프가 만들어지면서 그 코너에 갖고 있던 땅이 맹지가 돼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느냐 해갖고 도로 계획을 할 때 도로 계획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따져서 얘기해서 저쪽 뒤로 진입도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조건으로 했던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걸 만들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땅 그냥 맹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건축법상 적용 완화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건축법 적용 완화와 담당자의 주관 이렇게 돼 있죠. 건축법 도로 완화 제5조입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는 임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대부분이 언제냐면은 건물은 건축법에 맞게 다 지었는데 도로가 일부 수용당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건축법에 맞지 않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건축은 예전에 건축허가는 정식으로 받았는데 건축법이 바뀔 수도 있죠. 이랬을 때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완화해서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조건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해서 아 이럴 때는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 할 때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제일 먼저 언제 나왔나?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언제죠? 2008년도죠.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18년. 네? 18년. 18년 전에서부터 내가 이런 자료를 다 갖고 있다니까. 자, 이거 보시면, 보시죠. 뭐라고 하냐면, 전통 사찰이 진입도로 및 건축기준 완화. 국토해양부는 전통 사찰이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족한 경우로도 전통 사찰 내 경내에서는 중축, 개축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법상 도로 넓이 4m 이상 보행자 가능한 도로. 그동안 전통 사찰 예정 경내에 필요한 건축물을 증개적하고 해도 사찰의 지립도로가 건축법상 도로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협산 산길 등으로 들어가서 건축허가 받기 어려웠으나 전주 사찰 건축허가 신청 시에 건축법 적용이 완화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기준을 완화하여 건축을 정할 수 있게끔 한다. 그 뭐 보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울러 전통 사찰 외에도 도시적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대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이 땅이 경매로 나왔었습니다. 2012년 오늘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그 여기 보면 여기 여주군으로 돼 있죠. 가남면 심성리로 돼 있죠. 여주군이에요, 지금 여주시예요. 시다 보니까 이게 승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을 때는 여주군으로 해가지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현업로라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고 갖고 있는데 시로 승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읍 미만의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겠냐고 제가 깜짝 놀라서 질의했던 건데 요 땅인데 여기 보면 지적포상도로 없이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포장된 현황도로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걸 내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입니다.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자 했더니 현황도로가 이게 건축법상 도로는 아닌데 완화해서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답변인 거예요. 예, 가나무부에서 그 당시 답변했던 겁니다. 면에서 뭐가 돼서 읍이 된 겁니다. 답변서가 완화해서 적용해준다는 답변서를 받은 겁니다. 이거 류에서 동으로 승격한 경도 여시 우만동입니다. 이게 같은 경우인데 담당자가 다르거든요. 이 담당자는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건인데 보면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인데 여기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동도를 이용해서 이게 건축허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근데 제가 갔더니 뭐라냐면 아유 좀 빨리 오시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내년에 시로 승격이 된다고요. 이런 거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막다른 골목길은 시로 되면 얼마 이상? 6m. 비도시에서 4m인데 시로 되면서 뭐해? 6m로 저기 안 된다 이런 뜻이면서 그 앞에 있는 사용수당을 받아와라.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인데 요 땅 주인이 있거든요. 요 땅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와라. 여기 보면 타인의 토지를 경영할 경우 토지 사용수당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이 경우에 이렇게 건축허가 나서 동도로를 이용할 건축허가 난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건축허가 난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수당 없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못 해주겠다 이러니 담당자가. 할 수 없이 이거는 그 당시에 조금 아까 거는 가나무 거는 해줬고 우만동 거는 안 해줬던 사례입니다. 여주시 건축조례 보면 30년 전 법 제40조 1항 2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 동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어진 경우는 다음 것과 어느 하나에 하나 한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로서 동통로에 의한 건축허가 된 있는 건축물이 된 경우는 해주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도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10몇 년 전 얘기입니다. 안 해준다 그러면 그냥 안 해주고 말았는데 제가 한 10몇 년 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알 만큼 알았거든요. 알다 보니까 안 해줘? 그러면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합니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딱 변호사가 보면 내가 자료를 변호사한테 다 주죠. 해볼만 합니다. 그래? 그럼 합시다. 하면은 소송에서 이렇게 해서 이긴 거를 내가 2월 7일 날 강의한다는 데 이긴 거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는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안 해준다면 포기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지?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은 소송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감사과부터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소송하기 전에
감사과서부터 가가지고 감사과에서 지정을 하면서 해줬던 사례부터 내가 2월 7일에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하다 안 됐을 때는 행정소송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아까 보면 건축허가 났으니까 조례에 의하면 동도를 이용한 건축허가 난 경우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장이 되고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한 15년 전에는 담당자가 안 해준다 그래도 내가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오래된 집을 허물 때는 반드시 신규 건축허를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있는 사람이 이제 제 수강생은 아닙니다. 자기가 샀는데 조건이 이렇게 됐대요. 내가 여기 집을 사서 집을 새로 지려고 하기 때문에 집을 허물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대요. 그 잔금을 내러 갔더니 안 허물었더래. 그래서 잔금을 1,000만 원을 띄고 왜 계약을 허무는 조건으로 했는데 허물지 않았느냐 해서 1,000만 원을 잔금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 허물었으니까 잔금 주시고 해갖고 가서 그때 허물어서 1,00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맹지가 돼서 이 사람이 새로 건축허가를 내니까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철거 맨 땅이 됐죠. 맨 땅이 됐죠. 지금 멸실해 버렸습니다. 이게 현황도로입니다. 이게 현황도로인데 비도시의 멸실 후 이 땅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와라 이렇게 됩니다. 먼저 건물이 있으면은 동도로에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보십시오. 과거 집터였으나 현재는 집이 철거되어 현황도로에 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수당서 받아와라 이런 뜻이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 철거 완전히 하고 나면은 현재의 법규로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서부터 건물이 있던 것을 허물지 않고 그냥 허가를 받고 주의 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철거하고 나면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주의 토지 통행권도 안 되고 건축허가도 새로 사용수당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라는 거죠. 법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으며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 법이 누구 편이에요?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 편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법이 다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있거든요. 법이 있어도 법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법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변호사한테 맡기는 원인은 우리가 모르는 법을 많은 법을 변호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다 이용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잠자는 권리는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배수로 사용수당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2012년 64238 최인구 원산면 자항리 지목이 전후로 해서 168.79평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1억 1,2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옛날에 전원주택지로 개발한 겁니다. 여기 보면 몇 개는 대지로 돼 있죠. 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지? 이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지어지면은 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건축물 가지고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겁니다.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서 포장이 돼 있고 동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받는 게 맞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다 지어져 있고 도로가 포장이 돼 있죠. 계획관리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포장이 돼 있죠. 여기 또 있는데 이게 뭐야? 건축법상 도로규정 적용 없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나 다시 말하면 동이나 읍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가 가능한 지역이나 타인의 토지 내 배수 설비 사용 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사용승낙을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배수로 사용승낙 받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거를 건축허가를 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사실은 담당자한테 갔습니다. 건축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한 십몇 년 전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건축가에 갔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 동도를 이용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고 포장이 다 돼 있으니까 건축허가 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그렇죠.
우리 건축가에서는 건축허가 신청하면 내주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조금 더 나한테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게 아마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개발행 허가에 또 다른 얘기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럼 개발할 거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게 이런 땅을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10몇 년 전이니까 그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 허가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를 때야. 그 도시개발과로 갔더니 이거 건축허가고 개발행 허가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했더니 사용승낙 받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동도로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된다고 조례에 있는데 무슨 또 사용승낙 받아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건축법 제27조에 그랬더니 그렇죠. 우리 그건 건축법 건축과에서 보는 조례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조례 안 보고 도시개발조례인데 도시개발조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용승낙 받아오십시오. 그때서야 내가 이게 개발행위가 뭔지 이때부터 제가 알기 시작한 겁니다. 떠나볼까요? 여주군 맥롱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임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있고 노란 색깔 친 것이 우리 땅을 같이 낙찰받는 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여기 기억자로 된 것까지 5필지가 다 경매로 나온 5필지입니다. 항공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하나 둘 이렇게 다 필지인데 여기 도로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뭐라 됐죠? 지목이 뭘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그런데 뭐야? 개인으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전원주택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원하는 토지가 이렇게 돼 있고 사용승낙을 요건 앞에 도로가 있죠. 담당자가 뭐라 해요? 사도법상 사도로 등록자인 현황도로입니다. 도로 지정 공고를 하지 현황된 도로를 사용하는 현황도로의 개인 소유 도로로 동의가 필요함. 그러니까 이때는 허가를 안 내주는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미납해갖고 한 번 더 떨어졌던 거를 제가 알아보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 해서 포기했는데 지금 같았으면 낙찰받고 이거 바로 이건 낙찰받고 소송할 것도 없어요. 제가 조례 법규 다 가지고 이런 거 비슷한 거를 가지고 양양에서 똑같이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감사과 불렀습니다. 건축가, 도로 전명하는 건설과 해고 내가 회의 한번 하자 그랬어. 그래서 내가 자료 다 내놓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회의 한번 끝날 테니까 나중에 오십시오 그러더니 나중에 오랬더라고요. 다시 건축허가 신청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건축허가 받은 사례도 제가 보면 2월 7일 날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한 10몇 년 전에는 담당자가 안 해준다 그러면 그냥 돌아왔었는데 이제는 워낙에 많이 알다 보니까 이건 해줘야 된다 왜 안 해주냐는 걸 따질 줄도 알고 소송을 할 줄도 알고 감사과에 갈 줄도 아는 것을 배웠다 이런 뜻입니다. 미만의 지역에서 일각으로 현황도로 사용지인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잡으십시오. 이거는 경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유튜브 보고 어떤 분이 이제 경주시 내남면인데 요 농지입니다. 요 농지에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집이 지어져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동도로를 이용하여 집이 지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집이 있고 현황도로가 있고 우리가 주택허가 신청한 이게 농지입니다. 여기 농지고 보면 지적법상 도로는 없죠. 지적법상 현황도로는 있죠. 지적된 도로가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건물. 이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건축물 관리장이 봤더니 언제 지어진 거예요? 1917년도에 지어졌더만. 오래된 그 건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게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거를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이거는 한 6, 7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의 도로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았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담당자가 여자인데 제가 가서 얘기도 하고 조례를 갖고 소송을 하지 않고 다 보여줘서 따졌더니 담당 가만히 있더니 제가 우리 고문 변호사하고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답변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답변이 왔는데 고문 변호사하고 의논해가고 답변이 온 게
경주시 조례입니다. 사람들이 장애인 통에 있는 4일상 상하수도 공공기반이 시설된 있고 당해 통로를 이용해 건축허가 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상하수도 공공기반 시설은 없습니다. 거기가 그게 그냥 앞으로 다른 데로 나갔더라고요. 하도 오래된 데가. 경주시 내면 답변입니다. 건축법 3종 제2항에 이거 적용 제외 지역이라 다시 말하면 아까 읍 이하의 지역, 동이나 읍 이하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항이 적용 제외 적용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따라 도로 관련 법률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에 배수로 사용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지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배수로 사용 승낙도 받아야 되는데 그 담당 여자 공무원이 제가 조례하고 다 갖다 놓고 보여줬다 보니까 자기가 바로 답변을 안 하고 공무원 변호사하고 상담한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했더니 답변한 내용이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 갖고 얘기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자기가 그러다가 제가 여기에 조그만 내란 면이 돼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을 제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가 다 담당입니다. 하더니 건축법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한 건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배수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는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유지 불화로 도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재산은 캔코를 통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매도를 하기도 하죠. 행정재산은 빌려주지도 않고 매도하지 못하고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교대에 가면 법원이 있죠. 그 법원은 행정재산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보면 테헤란도 도로 있죠. 도로는 그 뭐냐? 행정재산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유지 불화로 도로를 받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땅에 도로를 만들기 위해 때는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하면 그게 뭐예요? 국가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뭐에 들어가죠? 행정재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재산으로 만들어서 수용을 해갖고 도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났더니 조가리 땅이 있죠. 조가리 땅 남죠. 예를 들어서 6평, 7평, 10평 뭐 이렇게 조가리 땅이 남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으로 봐서는 또 수용하는 쪽에서 봐서는 어느 정도를 딱 잘라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만들면 것만큼보다 조금 더 넓게 같이 수용을 하고 자르게끔 되면은 쪼가리 땅이 남으니까 다 수용을 하죠. 다 수용을 하고 행정재산으로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자르고 났더니 자투리 땅이 남을 수가 있죠. 자투리 땅이 남아도 그 땅은 무슨 재산이에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인데 이때 자투리 땅이지만 행정재산은 현재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바꿀 때는 매도를 하고 팔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캠코를 통해서 매도를 하거나 빌려주죠. 그런데 조가리 땅은 빌려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죠. 왜 쪼가리 이거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짓는 땅 아닙니까? 그럴 때는 법이 어떻게 된다면 옆에 토지주가 사겠다 그러면 불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그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혼자서 사용할 수 없는 행정재산으로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 옆에 땅 주인이 사겠다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 계약하는 겁니다. 원래 캔코에 의해서 최저가를 만들어 놓고 공매를 통해서 가격을 정해놓고 가격이 떨어진 걸 가지고 낙찰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이 수의 계약을 해주는데 반드시 누구한테냐? 옆에 땅 주인이에요. 조건은 행정재산으로 수용이 됐다가
분할이 돼서 조간이 땅으로 혼자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토지가 됐을 때는 옆에 토지주에다가 매도를 한다는 것이 국유재산을 매도를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도 폐지된 재산인 처리, 용도 폐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용도 폐지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토지 이용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두 사람이 같이 사겠다 그러면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두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서로 사겠다 그러면 경쟁에 붙이지만 한 사람이 사겠다 그러면 그냥 감정가에 의해서 그냥 매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2013년 1750입니다. 답이 881평인데 4,600만 원까지 떠서 이게 보면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이건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니 이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최저 가격으로 써갖고 4,700만 원을 썼는데 누가 5천만 원 써갖고 우리 수강생이 떨어진 경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추천했느냐? 이 땅을 보면 여기 도로가 있죠. 이 땅을 낙찰받은 겁니다. 이 땅인데 뭐냐면 여기 보면 답 두 필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도로에서 여기로 들어가려면 두 필지가 지나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먼저 있던 땅을 도로로 수용하는 게 쪼가리로 남은 거예요. 여기 보면 땅 주인이 누구죠? 국유지죠. 그러니까 이 국유지는 이걸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토지 국유지한테 여기 가서 이걸 내 땅 주인인데 이거를 나한테다가 불화를 해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감정가에서 불화를 해주는데 나는 이거를 불화를 받으려고 해서 전부 다를 우리 그 공주에 있는 그 건축회사가 이거 낙찰을 받으면 창고 용지로 팔으면 얼마 정도 팔 수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낙찰 받으십시오. 그러면 앞에 도로를 수용해가지고 사가지고 팔으면 이건 얼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딱 돼서 제가 이거는 맹지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더니 농사 질 사람이 들어서 지금도 농사 짓고 있어. 이 수용도 안 하고 아직도 모르니까 토지 안에 있는 폐도로 이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경매로 나오는데 이게 뭐야? 29.64평의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죠. 이게 감정 가격이 5천만 원인데 2,200까지 들어서 2,400만 원 낙찰받았는데 이건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겁니다. 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가운데 여기 145-12 있죠. 이건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 갖고 이건 국유지야. 그러니까 이게 도로로 된 걸 폐도로로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유지지만은 우리 땅 안에 있는 건데 제가 이것이 경매로 나온 걸 보고 이렇게 쪼가리 땅이 가운데 다른 국유지가 있으니까 이건 건축허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낙찰을 안 받으니까 이게 그 중심 안 상업지역이 있는 땅인데 좋은 땅인데 아무도 낙찰을 안 받으니까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서 신청해라. 국유지 불화 신청해라 했더니 불화 신청한 거죠. 여기 뭐예요? 국가 땅이었죠. 근데 뭘로 바뀌었죠? 손누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국유지가 폐도로, 국유지 도로는 원래 행정재산인데 도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재산으로 변경이 됐고 일반 재산으로 변경된 작은 땅은 토지주 옆에 있는 토지주가 신청을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불화를 해준다. 수의계약으로 불화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저기 보면 이 도로의 소송에 했거나 이런 책에 보게끔 되면은 이렇게 국유지 불화를 받아서 맹지에서 탈출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들 옛날에 낙찰받은 것 중에서 또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리를 놓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개공리 인하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죠? 2013년에 감정 가격이 1억 2,600인데 얼마까지 하라겠죠? 3,300까지 돼서 얼마까지 3,700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가서 봤더니 경매가 이렇게 세 필지가 나온 거예요. 누군가 이거를 그 개발해서 팔다가 요거는 팔고 요거 세 개는 팔지 못한 겁니다. 여기 뭐 같죠? 이 사람이 여기다 몰랐어요? 다리를 놨죠. 몰랐어요? 다리를 놨죠. 다리를 놨고 여기서 제가 현장 답사를 갔더니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본죄량은 개의 사유지므로 무단 출입 시 미형사 곧발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막아요, 못 막아요? 막어 못 막아. 이 다리 놓은 게 개인이 주인이냐 공인이냐 이게 못 막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하락이 됐고 그때 하락한 것 같고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도로에 접하지 않았어도 내 땅이 공로인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든지 녹강을 놔서 출입에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담당자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있고 여기 뭐야? 다리를 놨죠, 이렇게. 여기 kop집이 졌죠. 여기 보면 요때 이제 이 국어고 지적보상 도로 없습니다. 지적도 아무것도 없죠. 국어죠. 국어는 하천이죠. 하천인데 이 다리를 놓으면서 뭐야?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 뭐예요? 국어가 누구죠? 나라. 국유지죠. 여기 보면 국유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유지 국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국어를 통해서 이 집을 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다리를 놔서 도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다리 이렇게 놨고 이게 현황 도로가 있는 거 국어인데 이렇게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을 지어서 여기 보면 건축법에 보게끔 되면 여기 뭐야? 국어, 도로, 현황 도로를 쌓여있다는 것이 건축허가 받을 때 배치돼도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내가 내 땅에 도로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내 땅에 도로를 만들지 않고 도로를 내 땅에 같이 편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공장을 지면서 내 진입도로를 도로로 만들어 버리면 동도로에 가서 건축허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도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도로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걸 못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네가 내 도로를 내 땅을 쓰려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돈을 내놔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1억 9,700짜리가 이렇게 떨어진 건데 누군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건 우리가 낙찰 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한 피지, 두 피지, 세 피지, 네 피지입니다. 답이 있고 대지가 두 필지고 있고 전이 한 필지, 답이 한 필지. 근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낙찰을 받는 땅은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인데 여기 있는 공장에 있는 사람이 여기다 진입도를 만들었죠. 진입도를 도로를 만들지 않고 자기 필지에다 합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필지가 여러 개가 있었던 거를 공장을 지면서 싹 다 도로까지 다 합필을 해버려서 한 필지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동도로가 건축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 땅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땅을 이 사람이 다녀야 되는 거야. 동도로가 건축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진입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땅을 승낙을 받더니 사야 되겠다 했을 때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내 땅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합필을 해버리는 겁니다. 합필을 하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건물을 질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죠. 그러면 내 땅이 100평인데 100평 갖고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고 20평이 도로를 쓰게끔 되면 그 도로는 다른 사람들 쓸 수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제외가 됩니다. 근데 내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로를 산 것을 합필을 해버리면 내가 120평이 되는 거죠. 120평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면서 다른 사람이 내 진입도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회신 내용,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장은 개인 하우스 처리 시설, 철도 보호구정 내 행위 신고 등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성을 득하여 진입도를 개설해야 하며 건축물 소유자가 표시 변경 시자의 건축물 대장의 대지 및 배치 등을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농지전형도 받아야 되고 개발행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철도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철도 허가도 받아야 되고 진입도로를 완전히 동도로와 건축허가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 그 사람 땅을 상승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입장에서 봐서는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막지는 못하고 통행을 하게끔 해달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위 토지 통행권 가지고 건축허가를 새로 신축하는 건 불가하다 이런 뜻입니다.